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뉴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해코톤 9월과 10월에 우승 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는 매월 자동적으로 해코톤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작년 8월까지는 우승작이 발표가 되었는데 또 작년 9월부터는 우승 앱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월 실시가 되는 해코톤인 만큼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파이 앱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 올리고 또 파이 브라우저에 등록할 만큼의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좀 시간과 코어팀의 멘토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파이 해코톤 수상 앱들 또한 이미 이전에 미리 출시가 되었지만은 오랜 기간 개발을 해오고 기준을 충족시키고 나서야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파이 앱들이 얼만큼 출시가 되고 있는지 또 누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이 코어팀에서 이미 공지를 하였지만 현재는 파이 앱이 약 40개 정도가 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이 앱의 수치가 100개 정도에 도달하였을 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외부 조건들이 모두 기준과 부합하였을 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파이 앱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게 표면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9월의 해코톤 수상 앱은 이 다비아라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포커싱이 맞춰진 마켓플레이스 앱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스트넷에 연결이 되어서 테스트 파이로 모든 데모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파이 브라우저 마켓플레이스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요, 작년 1분기 때 다비아 프로젝트는 해코톤에 참여를 하였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이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해코톤 수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파이 해코톤 우승 앱은 이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파이 게임 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파이 브라우저의 이 해적 게임 앱은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모습을 갖춘 앱인지 제가 직접 접속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코어팀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 게임 내에서 파이 코인을 통해서 게임 자체 인앱 토큰으로 스왑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게임의 캐릭터를 구매할 수 있는 재미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게임 앱의 깔끔한 UI 등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등을 이유로 뽑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앱이 말씀드린 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조만간 공개가 된다면 그때 다시 짤막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았을 때는 현재 파이 생태계 앱으로 지금 카운팅은 되고 있지 않으나 해코톤 등에 지금 참여해서 조금씩 개발을 진행 중인 다수의 파이 앱이 존재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파이 코어팀에서도 예고를 했었지만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등 여러 또 지원을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이 더해지면 파이 앱들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쪽으로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엊그제는 연속 이틀 동안 매일 3만 개 이상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평소보다 매우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었고, 이 GBT 지갑으로도 5천만 개의 파이 코인이 이동이 있으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는 그런 시기가 엊그제 있었는데 현재는 아쉽게도 마이그레이션이 잠정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이제 모더들을 통해서 짧은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목요일인 1월 11일에 오전 시간에는요, 이 서비스 다운타임에 대한 이 사전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는 서버 마이그레이션의 또 다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운타임의 정확한 기간은 1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더 오래 또는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20분에서 30분 동안 여러 차례 추가적인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부터는 작년 12월처럼 앱 접속에 여러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물론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맞겠으나 혹시 이런 중요한 작업들로 인해서 파이지갑 마이그레이션이 그때까지도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일과는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부분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이앱 생태계 뉴스, 파이 마이그레이션 뉴스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크립토 외부 시장 조건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코어팀에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총 3가지 조건을 보시면요. 거시적 경제, 이 크립토 규제 관련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 분위기도 제가 하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제 채널에는 파이 생태계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서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관한 얘기였고, 현재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관한 이 최종 검토가 매우 임박해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이미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등 총 11개의 업체 중 10개의 업체가 이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이 요청서를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언제든 승인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가짜 뉴스가 또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공식 X 계정이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짜 승인 뉴스가 흘러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또다시 비트코인이 단시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는 이 변동폭을 보이면서 또 수많은 청산 물량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X에 별도로 SEC 계정이 손상당했다, 그래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제는 기관이 이 크립토 시장에 정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더더욱 어려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가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뉴스가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나와서 또 수많은 개인들의 물량이 청산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의 본 X 계정에서 이 가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공신력이 매우 높은 미디어나 개인 계정을 통해서도 언제든 이런 퍼드 뉴스, 잘못된 조작 뉴스, 어떤 해킹에 의한 이런 악의적인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변동성을 통해서 많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파생상품 거래보다는 안전한 현물 거래에 집중하는 타이밍이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ETF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사실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상승 쪽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반대 움직임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든 시점에는 이런 가짜뉴스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가격에 관한 얘기일 뿐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건 파이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면 그 후로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ETF 등등의 얘기도 표면적으로 조금씩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었던 기존의 투자자들, 기관들 모두 쉽게 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에 됨에 따라 이 규제 관련 문제들도 속도를 내어서,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의 거래소 관련 규제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든지 여러 관련 문제가 속도를 붙여서 하나씩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파인 네트워크처럼 규제의 투명성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